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원래 집주인이 그걸 다 내 집이야 하고 싹 다 가져가는데,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성장, 그리고 이 가치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성장 모델인 거예요. 가치 성장 주택 모델은요, 박용진의 든든주거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 지원 정책,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전세 수요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전세라고 하는 건 내 집 마련의 사다리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 메말랐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세 물량을 그러면 공공이 어떻게 공급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환매 조건은 또 뭐고, 시세 차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뭐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데, 일단 공공이 분양을 할 때요, 그 주택 조성 원가에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옆에 다른 데는 한 10억이라고 그러면 한 6억, 7억 정도의 공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수준으로 공급을 하니까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집을 분양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 로또죠. 그런데 이 로또로 나중에 다시 팔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공공에 다시 파는 겁니다. 정부 측에 다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가격이 올라서 10억이 되면 한 3억 정도의 차익이 남잖아요. 이거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반. 그래서 공공도 1억 5천, 또 그 집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도 1억 5천을 가져갑니다. 이러면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공공에 다시 환매를 하게 되니까 투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전세는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원래 집주인이 그걸 다 내 집이야 하고 싹 다 가져가는데, 3억을 싹 다 가져가는데, 이 경우에는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성장, 그리고 이 가치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성장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으로 다시 환매한다는 조건, 그리고 50대 50으로 이익을 쉐어한다는 입장에서 가치 성장,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전세 수요를 공공이 마련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또 그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과 사다리를 여전히 지켜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한 4년, 5년 사이에는 어떤 공급이 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것과 함께 민간 공급도 이제 저희가 터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도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어떻게든 억제하거나 아니면 개발 이익을 나누기 위한 제도들은 있고요. 여기서의 방점은 적극적인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겠다. 여기에 일단 방점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개발 이익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이익을 나누는 지금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계속 시행하고요.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이나 이런 부분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지만 선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주택을 시장에서 매입할 때 그 혜택을 주었거든요. 박용진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방식은 월세 임차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정부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 정책을 따르게 돼서 그 임차인들에게 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협력을 해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에서 면세를 하거나 감세를 하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매입을 할 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잘 협조하고 따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좀 다른 문제이고요. 박용진의 든든 주거 3축 중에 이 임대 지원 정책은 그야말로 일하는 청년, 그리고 1인 가구 등등에게 엄청나게 혜택이 일단 집중될 거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공공에 입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임대해서 살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든든 주거에 되게 중요한 지원 정책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거 불안정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정이 있고요. 또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희망이 꺾이는 것에 대한 고통이 따르고요. 또 지금 당장 내가 몸을 뉘울 수 있고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이 공간 마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세 번째, 월세 지원 확대하고 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헌법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의 재정 투입보다도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행복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를 이 부분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임차인들, 가정들을 생각하면 임대료가 이렇게 턱 어느 정도 못 오르게 이렇게 막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시장에서의 그런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가 무리하게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들이 많다는 건 이번에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이 하려고 그러는 건 이런 그 주거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임대료의 상승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임대료 정책을 정하고 이것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건물주들에게 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정책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장과 대결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면서 우리 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